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여정 정보는요, 드디어 2분기 손실보상 행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시 날짜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고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속보상일이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거를 좀 유추해 볼 거예요. 여러분, 신속보상일을 알아야 여러분 이제는 요 정도에 나오겠구나 스케줄을 잡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손실보상 행정예고가 떴는데 한번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떠 있고요. 9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정이 오늘 9월 15일인데요. 예. 고시 날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9월 27일부터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할 거야. 이렇게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정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고시한다. 뭐 이 있는 사람 손 이러면서 행정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부터 들어가겠다 고시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알아볼 거예요. 중요한 건 9월 27일 날 고시가 됐다는 거, 될 거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가볼게요. 이번 22년 2분기는 9월 27일 날짜가 고시 날짜예요. 그럼 과거 걸 가보겠습니다. 21년도 3분기 때는요, 10월 19일 날짜로 고시가 됐고요. 딱 7일 후에 시행 공고문이 떴어요. 이 시행 공고문이 상세 공문 있죠? 뭐 쫙 자세하게 나오는 거, 이게 시행 공고가 딱 7일 후에 떴고요. 그 다음날 바로 신속보상 들어갔습니다. 자, 21년도 4분기 거 가보겠습니다. 2월 23일에 이제는 고시가 나왔고요. 고시 날짜였고, 이게 또 7일 후에 시행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또 신속보상 들어갔었죠. 자, 22년 1분기 거도 가볼까요? 최근이었죠? 6월 24일에 이제는 떴습니다. 이게 떴고, 그 다음에 시행 공고가 5일 후에 공고문이 떴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신속보상일이 들어갔었어요. 자, 그쵸?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9월 27일에 고시 날짜고요. 정부는 9월 말에 분명히 이 신속보상, 손실보상, 2분기 손실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과거 사례로 본다 그러면 10월부터 시행 공고문이 떠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시행 공고문이 9월 안에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신속보상은 무조건 공고문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시행이거든요. 그죠? 그럼 날짜 좀 잠깐 가볼게요. 날짜 좀. 자,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9월 27일이에요. 그러면 5일만 넘어가도 10월달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정부가 분명히 9월 말에 진행한다고 했단 말이죠. 뭐 시험 초에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30일에는 시험 공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29일 날이라도? 그래서 이제 30일부터는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과거 사례로 본다 그러면 10월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10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분명히 정부가 9월 말부터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 29일에는 들어가야 신속보상이 30일부터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근데 정부가 얘기한 거는 9월 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30일부터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27일 이전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팩트죠. 예. 왜냐하면 고시가 27일 날짜로 나왔기 때문에, 고시가 27일 날짜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시행 공고문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신속보상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고시 뜨고 7일 후 또는 5일 후에 공고문 뜨고 그 다음날 신속보상. 그러면 일단 27일 이전에는 이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날짜가 분명히 제가 아까 27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27일 날짜로 고시가 떴으니 적어도 그 뒤부터는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잡으실 때 27일 이전에는 2분기 손실보상 안 들어가겠구나, 그걸 이제 아시면 돼요. 그거는 팩트죠. 이제는 결정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언제 들어가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27일 후에부터 들어간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서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과거 사례 같은 7일 후부터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신속보상은 고시 뜨고 8일 후부터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되면 10월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10월로 넘어가 버리는데 왜 이렇게 고시 날짜가 늦게 나왔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고시 날짜가 굉장히 좀 늦게 나왔죠. 지금 좀 늦게 나온 편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1분기 거 3월 1분기가 1, 2, 3월이잖아요. 그럼 4, 5, 6 그쵸? 4, 5, 6 6월에 고시 뜨고 24일이었거든요. 그러면 6월 하면 7, 8, 9 9월 달은 맞죠. 그러면 한 24일이나 23일 정도에 떴었으면 9월 말에는 충분히 시행공고 들어가고 신속보상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조금 늦게 나왔죠. 고시 날짜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요렇게 우리가 날짜를 좀 유추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 신속보상 언제 들어갈까요? 물론 이번에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땐 2분기 손실보상이 이제 행정명령이 4월 1일부터 17일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이제 손실보상은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혹시 모르잖아요. 또 손실보상 나중에 또 행정명령이 와서 있을지. 보통 스케줄을 보면은요. 6월달이잖아요. 2분기가 4, 5, 6 그죠? 그러면은 7, 8, 9 그죠? 그 다음에 1분기가 3월달까지 1, 2, 3 그러면 4, 5, 6 그래서 보통 이제는 끝나고 분기 끝나고 3개월 안에는 이제는 고시가 되고 시행 공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이 보통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시면은 혹시나 이제 앞으로 손실보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좀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당연히 돼야 됩니다. 소급 적용이 돼야지만 온전한 그게 여러분의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보시면 21년 3분기 7, 8,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게 손실보상이.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 바로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법 통과되자마자 준비가 돼 있어갖고 이제 3분기께 바로 10월 달에 바로 그냥 고시 뜨고 10월 달에 바로 시행공고 나오고 바로 그냥 다음 날에 신속보상이 시작됐었거든요. 이때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소급 적용이 뭐냐고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소상공인 시니어 분 같아요. 소급 적용이 그 전 거 21년도 2분기 거 2분기에 뭐예요? 2분기가 4, 5, 6월 거 그죠? 그 다음에 21년도 1분기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전에 거 20년도 그 다음에 4분기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께서 행정명령을 그 전부터 2020년도부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 거를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던 요런 것들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이제는 소급 적용이에요. 소급한다 그런 거죠. 소급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상 소급 적용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권에서 해결될 일이고 정치권은 지금 서로 치고빠고 하느라고 이제는 뭐 소급 적용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그죠? 또 내년인가요? 총선이? 아무튼 총선 가봐야 또 그제서야 또 소상공인 제가 한번 진짜 예상해 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총선 되면은 뭐 소급 적용 얘기 그때 가서 또 나올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게 진짜 딱 선거 끝나니까 소급 적용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소급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이제 고시 내용 나왔던 거 우리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고시 이렇게 떴고요. 아마 내용은 예전에 제가 한 번 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이 고시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제가 2분기 손실보상 드디어 진행됩니다 라는 영상 꼭 보시고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고시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고시를 한 거예요, 정부가. 자,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손실액이죠, 손실액. 그래서 이 산정 금액 계산하는 겁니다. 22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17일까지의 방역조치 이행에 관한 확인 일수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분기랑 동일해요. 계산 상식은 1분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똑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매출액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인프라 매출액은요, 현금 영수증 결제 금액, 신용카드 결제 금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금액의 합계액을 얘기한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프라 자료가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인프라 매출액이 없어요. 그러면은 월별 일평균 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별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추정한다. 그래서 5까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근데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요게 좀 중요해서 제가 빨간불을 쳤는데 22년 4월의 일평균 감소액은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정하여 산정하며 지역, 시설 평균값 등을 활용하여 17일간의 일평균 매출액을 추정한다. 이번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1일부터 17일까지의 감소분이라 갖고 사실 이게 제대로 자료가 안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인건비, 임차료 비중 과거엔 좀 이슈였는데 거의 1분기랑 동일하게 간다고 하니 이번에는 뭐 1분기 때 하신 분들은 뭐 크게 계산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1분기랑 다 동일해서요. 그래서 보정률 100% 그대로 가고, 자, 산정된 손실보상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제 맥시멈 1억이니까 1억 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금액이 100만이다 보니까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하죠. 그래서 내 손실보상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일단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2분기 손실보상 해당이 되신 분들은 일단은 기본은 1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줄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자, 순서는 당연히 신속보상 들어가고 확인보상 들어가고 확인 요청 들어가고 이의신청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았을 때 나는 왜 대상자가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이의신청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도 이의신청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용은 1분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한번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기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보상 과거에 얘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417회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417회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는 그 공문이 나왔죠. 손실보상 2분기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공문이 나왔고,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시행합니다 라고 이제 고시를 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고시를, 그거는 이제는 그냥 행정 보도자료였어요. 정부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한 거고, 이거는 법적 절차를 정당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또한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할 겁니다 라고 이제 고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세 공문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공문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신속보상,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17일간의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아마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막 기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전거는 3개월치의 손실보상이었다면 이번엔 17일간의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의 그 17일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신속보상,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해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우리 여정 패밀리들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말이 씨가 된다고 좋은 말 하고 좋은 생각하면 그대로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송에 나가서 이제는 소상공인, 특히 이제는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힘이 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참고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정님 방송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냥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JTBC에서 합니다. JTBC 오전 7시 20분에 아침엔이라고 해서요. 아침 뉴스 하고요. 화요일 날은 YTN입니다. 이제 YTN 7시 10분. 그래서 YTN 뉴스죠. YTN 뉴스에서 여러분께 이제는 경제 정보를 둘 다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화요일 날 1시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한 1시 20분쯤에 점심 뉴스예요. 여기서 이제 또 경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YTN 라디오 3시 30분 화요일날 3시 30분 라디오입니다. 이건 라디오에서 여러분께 특히 이제는 생생경제인데 YTN 라디오는 생생경제인데 제가 요거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내려고요. 보통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제 코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이야기, 소상공인께 도움되는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되는 정보들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화요일날 지나가고 수요일날 화요일날 또 있구나. 화요일날 KTV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책 방송이에요. 정책 방송. 그래서 나라 방송 있죠. 나라 정책 소개하는 거. 그래서 나라 방송인데 이게 이제 4시 20분. 4시 20분에 들어갑니다. 4시 30분이구나. 4시 30분에 들어가요. KTV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한뉴스 있죠? 대한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의 KTV인데 4시 30분에 이제 화요일날, 제가 화요일날은 다 방송하는 날로 스케줄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강의하고 뭐 회사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보통 이제 화요일날로 다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화요일날이 방송이 많은 거고요. 다른 날들은 다 아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과에 지장이 안 주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제 연합뉴스 TV, 연합뉴스가요 경제 TV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개국을 했어요. 연합뉴스인데 경제 TV라고 따로 있거든요. 연합뉴스 경제라고. 거기에서 이제는 8시부터 한 15분, 8시 15분 사이 요렇게 이제는 경제, 이것도 이제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는 방송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정님 방송 언제 볼 수 있어요? 물어보셔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차피 지금 요거는 우리 여정 패밀리들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이제 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항상 정보를 드릴 때 어그로 안 끌죠. 어그로 안 끌고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항상 저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오늘도 손실보상 스케줄, 저도 공문 다시 보면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요렇게 진행해서 과거 공문 날짜 보면서 체크도 해보고 7일부터 들어갔네. 7일부터 규칙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럼 이번에는 대충 이 정도쯤에는 들어가겠구나 라는 게 이제 유추를 해본 거죠.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께 항상 우리 도움될 수 있도록 든든한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릴 거예요. 단 여정 패밀리들에게만 우리 여정 가족님들에게만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비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든든한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릴게요. 그래서 뭐 댓글에다가 뭐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고요. 제가 뭐 여의도 정보맨 이 채널을 통해서 매크로 얘기, 그러니까 거시경제 얘기는 잘 안 해드리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미치는 이런 어떤 부동산 경제, 주식 시장 이런 얘기는 잘 안 해드리는데 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요청을 하시면 뭐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께 정보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늘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제가 늘 여러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항상 솔직한 마음, 그 다음에 진솔한 태도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워낙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안에 보면 잘못된 정보,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시죠? 여러분께서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이제 거짓 정보들, 가짜 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좀 자정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더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늘
진짜 저는 여러분만 믿고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예, 여정 가족님만 믿고 유튜브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또 이 험난한 세상 또 같이 동행하고 여정이잖아요. 우리 삶의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평안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오늘도 여러분께 또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